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눈이 나빠지는 것, 즉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눈병입니다. 눈의 노화 현상도 눈병이 되겠죠. 시력 감퇴, 안압,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 마비, 바람쐬며 눈물 나는 증세, 충혈, 눈다래끼, 심하면 실명하여 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백내장이란 우리 눈 속의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거나 한눈으로 봐도 물체가 겹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눈병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름도 많습니다. 자,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과 그 주변에 쌓인 어혈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모든 눈병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수술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백내장을 수술하는 것도 바보짓입니다. 자정요법으로 백내장, 녹내장을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마치 꿈같은 이야기죠. 사실입니다. 눈 주변에 피가 잘 돌면 백내장 따위는 발생할 수가 없고 이미 발생한 백내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 피가 돌지 않는 상태에서는 백내장을 수술한다 할지라도 시원스럽지 못하고 머지않아 그 자리에 다시 백내장이 재발합니다. 발바닥에 피가 잘 돌지 아니하면 발에 군살이 많이 생기는데 그 군살을 때밀이로 제거한다 할지라도 발에 피가 돌지 않으면 그 군살은 다시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발에 피가 잘 돌면 군살 같은 것은 생기지도 않고 눈에 피가 잘 돌면 백내장 같은 이런 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생긴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눈병을 치유하려면 눈 주변의 어혈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100%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설명은 이미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요, 한 가지의 병을 확실히 치료하려면 한 곳에 있는 어혈만 제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 가지 이상 4가지의 장기의 어혈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병의 원인이 눈 그 자체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눈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의 기능도 눈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신장이 나빠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시신경을 녹여서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위장이 나빠서 소화불량이 심한 경우에도 눈이 침침하여 잘 안 보일 수 있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 눈부터 침침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얼마 전에 자연보호로 고속터널 공사에 반대하여 장기 단식 투쟁을 하던 모 스님이 이제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왔습니다. 눈병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3가지 장기, 즉 위장이나 신장, 간장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장기의 기능을 살려서 눈 쪽으로 맑은 피와 영양 공급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치는 눈병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어떤 한 가지 병을 완전히 치유하거나 외방하려면 어느 한 가지 부위만 어혈 청소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 이상 4가지, 4곳의 주요 장기의 찌꺼기란 어혈을 말합니다. 어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거의 모든 병은 일종의 합병증에 속하는 것입니다. 입에 관련된 병으로는 치통, 풍치, 잇몸병 이런 것이 있죠. 잇몸 등의 구강에 쌓인 어혈을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모든 구강병은 사라진다. 귀와 코 주변에 피 흐름을 방해하는 찌꺼기를 치우면 모든 코병이나 귀병이 사라집니다. 단 충치는 자정요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치에 대해서는 이 자정요법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 맡기십시오.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려면요, 간이나 위장, 신장, 심장, 호흡기와 그 주변에 어혈을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면 모든 합병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거의 모든 병은 합병증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병이 왔다 하면 위장 그 자체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장이나 간장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신장이 나빠진 것은 또 다른 곳이 원인으로 보태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간 기능이 나쁘면 썰개즙을 생산하지 못하여 위장의 소화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신체의 모든 조직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얽혀 있다. 말 그대로 유기적 조직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머지않아 고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마치 한 도시에서 일이 발생하면 주변의 도시는 물론 전국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모든 병은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병을 치료하려면 근본적이고 원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학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만 치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좋지 못하여 안과에 가게 되면 안과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위장이 나빠서 눈이 나쁜 거니까 위장부터 치료하라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신장 기능이 나쁘면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면 대뜸 진통소염제부터 처방합니다. 신장 기능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진통소염제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거나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해버립니다. 신장 기능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신장 기능을 회복할 방법이 현대학에는 없죠. 방법이 없는데 생각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피부병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피부병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한다면 아토피, 건성피부, 습성피부, 피부빈혈, 심한 가려움증, 비듬, 주부습진,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기미, 딸기코, 딸기피부, 백선, 피부 탈모, 종기, 염증 등이 갈라지고 굳어버리는 거북등이라는 그런 피부병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다이어로도 하지 마세요. 피부병 이 종류만 다이어리해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피부병은 피부 그 자체의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물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피부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신장이나 간, 위장 등의 주요 장기의 혈액순환이 나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죠. 피부 그 자체에 쌓인 의혈을 자정요법으로 제거하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위장, 신장, 간장의 의혈을 자정요법으로 제거하면 모든 피부병은 자동으로 낫습니다. 피부가 백옥처럼 아름다워집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래서 이 자정요법을 외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체세포는 약 50일을 주기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되면 세대 교체의 기능이 멈춰버리겠죠. 낡고 병든 세포는 세포 분열도 못하고 아예 죽어버리거나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가사상태, 이 반죽음입니다. 가사상태로 흉한 모습으로 피부에 박혀있게 된 것이 바로 기미, 주근깨, 비듬, 저승꽃, 검버섯 같은 것입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려운 장소, 그 자체에 의혈이 쌓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장이나 간 주변에 의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모세혈관에 쌓인 의혈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피 속의 요산을 걸러내지 못하여 요산 수치가 높아지겠죠. 요산이 세포막을 녹이면 아토피 피부병을 일으키고 여기에 세균까지 침투하면 지루성 피부병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으로 신장의 기능만 회복시켜줘도 간단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의 기능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피부가 고울 수 있겠습니까? 위장이 나쁜 원인을 자정요법으로 제거하면 위장은 건강을 되찾고 동시에 모든 피부도 생기를 되찾게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건성피부병은 주로 장 기능이 나쁜 이유이고 습성피부는 신장 기능이 나쁜 이유입니다. 여기에 간까지 나빠지면 피가 검어져서 피부가 검은색을 띠기도 하죠. 등이 단단히 굳어서 거북등처럼 된다면 간 기능이 최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요산이 심하면 피부가 과민 반응하여 각종 알레르기에도 민감하고요. 한번 긁으면 계속 긁어야 하고 긁으면 체세포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욱 심해지면 딸기 피부가 되어 딸기처럼 빨갛게 돌기가 솟죠. 더욱 심해지면 피부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 피부병 정말 무서운 것이죠. 피부가 나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부의 혈관은 열려 있지만 위장이나 간장이나 신장의 어느 혈관이 막혔다. 한마디로 장 기능이 나쁜 경우에 피부병이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장이나 간장, 신장의 기능은 좋은데 피부가 나쁜 그 자리에 모세혈관이 막힌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토피라는 피부병은 왜 오겠습니까? 피가 맑지 못하거나 잘 흐르지 못해서 오는 병입니다. 특히 신장과 간 쪽에 피가 흐르지 못하면 아토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피부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 모를 피부병을 고치지 못하여 어린 것이 모진 고생을 하는 장면들을 TV 방송으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큰 치료비를 모금하고 병의 위험성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아마 TV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정요법으로 보기에는 아토피성 피부병이라는 용어도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핑계로 현대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용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스운 것은 아토피의 원인을 현대학은 횡설 수설하고 있습니다. 의사마다 원인 설명이 다릅니다. 공해나 새 장판, 새 벽지, 새 가구 등의 주택 환경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새 주택이나 새 가구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토피병을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죠. 물론 환경 호르몬은 피부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호르몬을 피한다고 피부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한때는 가려운 피부병을 견디지 못하여 아토피로 규정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금기로 하였고 낡은 벽지를 새 것으로 바꾸려는 아내를 꾸짖어 말렸으며 가족을 버려두고 단독으로 시골로 이사하여 공기 좋은 곳에 황토와 통나무로 집을 지으려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토피나 백혈병에 걸리는 경우 어린이도 어혈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혈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형아나 정신박약아가 태어나는 것도 바로 이 어혈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체에서 어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맑지 못한 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세 여자아이가 당뇨병이 시작되어 20세가 되면서 췌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건졌다는 뉴스 최근에 들어보셨죠? 13살 어린이가 당뇨병이 걸릴 수 있다는 이 바로 살아있는 뉴스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가 당뇨병에 걸렸다면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죠. 온갖 치료를 다 했을 겁니다. 7년 동안. 그렇게 7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결국은 20살이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췌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췌장을 기증하여 이식 수술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이 무서운 피부병도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유하는 모습을 현대학이 본다면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피부병은 100가지도 넘지만 원인은 단 한 가지이며 치료법도 한 가지입니다. 여드름도 일종의 피부병이죠. 청춘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의 피부병입니다.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드름 치료하는 것은 식은 죽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기, 뾰루지, 각종 피부혹. 이 종기는 세균성 질병에 속합니다. 피부혹은 일종의 암과 비슷한 원리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암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 종기와 피부혹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어떤 자리에 피가 흐르지 못하면 백혈구도 들어오지 못하겠죠. 백혈구가 제구실을 못하면 결국 종기가 발생합니다. 또 혈액이 탁하여 체세포의 변태적 작용에 의하여 피부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체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거나 정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이나 혹이 되는 것입니다. 체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체세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혈액순환 뿐입니다. 모든 체세포는 혈액순환만 잘 되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혹이나 종기는 그 자리에 쌓인 어혈을 제거하면 즉시 줄거나 사라진다. 물론 위장, 신장, 간의 어혈도 함께 제거하면 더욱 완전한 방법이 된다. 자정요법의 시각으로 보면 병도 아니죠. 그러나 속히 치료하지 아니하면 두고두고 고생이요 더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치질이라고 하는 병은 국민의 30% 이상이 경험하는 병입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합니다. 입원 기간이 한 3일 내지 7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물론 피를 많이 출혈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 그런데 1년 내지 2년 후에는 반드시 재발하는 것이 또 치질입니다. 심하면 다시 수술해야 하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불편하지만 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치질이 발생하는 원인은 허리 부분과 히프 쪽으로 이 어혈이 쌓여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질은 물론이고 고혈압, 소화불량, 허리 통증 갖가지 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엉덩이 부위와 직장 부위에 항문 부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각종 치질이나 항문 질환이 발생합니다. 여성은 임신 기간 중에 항문 부위의 혈순환이 억제되어 치질이 발생하기 쉽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발가락 부위에 피가 안 돌면 각종 무좀이 발생합니다.
위장의 혈액의 순환이 안되면 위벽에 고드름 같은 혹들이 생기며 피부의 혈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 물사막이나 뾰루지와 같은 혹이 발생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치질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혈순환이 잘 되는 사람의 피부는 모두 깨끗하고 곱습니다. 피부는 밖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밖으로 보이지 않는 피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속에 감춰진 위벽이나 장벽도 일종은 피부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벽이나 장벽이 깨끗하면 소화기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위염이나 장염은 위장의 피부병이라 할 수 있고요. 피부의 염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여러가지 형태의 염증이 생기는 것이 피부병이고, 피부병이 생기는 사람은 간에도 위장에도 뇌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이 피부에 생기면 피부병이고, 간에 생기면 감염이고, 위에 생기면 위염이 됩니다. 피부병의 원인이 어혈이듯이 간염이나 위염의 원인도 어혈이라는 것이죠. 모든 병의 원인이 어혈입니다. 피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병 저런 병 갖가지 병이 발생한다고 수차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겠죠.